공사락한 취지는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90억 원에 투자를 해서 3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공장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공장을 좀 사가 유통을 시켜서 현상 유지 체제 내지는 어느 정도의 우리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농가의 소득의 근본 원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년에 걸쳐서 우리 행자부의 등급 위달로 해서 마 등급을 3년 연속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에 관련돼서는 대충 이 정도 하면 대충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혁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정성군청이 나가서 사과장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움직이는데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업가가 선정이 되어서 바르게 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은 전직 군수가 해놓은 유통공사 그냥 돈 까먹는 대로 그냥 엎어놓고 나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 SNS에 위한다 저한다 오만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또 뒤에 또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 전 이야기 보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통공사가 저 윤경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청송 군민의 것입니다. 이 청송 유통공사가 다시 한번 더 발전하고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과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잘못이 되었고 많은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묵인하면서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은요. 똑똑한 채, 잘난 채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뭘 묻고 따지자 하면요. 전들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군수는 큰 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장이었다면 이 공장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군수 일은 뭐 했노? 그러면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취임한 지가 1년이 되는데, 그럼 작년에는 뭐 했노? 이렇게 하면 저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우리 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우리 행정가, 우리 또 청송군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잘못된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연간 엄청난 금액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군수가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저는 군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잘못되었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우리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군수가 내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러분 저 군수 왜 뽑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나머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두 사람의 직장을 얻으려고 직장을 구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렸고 국민의 생명 같은 우리 청송사가 유통을 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는 훗날 군수 개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 편든다? 군수 편도 들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가야만 가는지 정확하게 좀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우리 농민이 우선이고 제가 정책이 1번이 무엇입니까? 농정정책이 1번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국 기자들이 청송 군수실에 와서 앞으로 청송 인구 늘리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내외적으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면 우리 청송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우리 농민이 잘 살도록 농정 정책을 똑바로 펴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있는 국민들이라도 청송을 떠나지 않고 청송을 지켜주고 청송을 위해서 열심히 농업을 해서 적어도 청송군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니까 밥은 먹고 살더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기농기촌합니다.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기농기촌 이거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수쳐 치면 박수 쳐주십시오. 적어도 청송 농업을 하면은 시내에서 교대 근무하는 것보다 개장 과정보다는 수입이 낫더라. 적어도 우리 내수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만이 청송의 기농기촌이 가능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청송 돌아서 살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애기 낳겠습니까? 애기가 무슨 슈퍼에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이 돈을 벌어먹고 청년들이 농업을 했을 때 돈벌이가 되고 잘 살아야만이 애기가 탄생합니다. 얘 지금 죽을 징역인데 애기 생각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유통공사가 되건 유통센터가 되건 청송군이 뭘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송군은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할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아주 공정한 가운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뭐 호객하니까 뭐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윤경이가 군수 되었는데 하면 누구 주기로 했고 경북 농군 조합장하고 윤경이하고 잘 아니까 지금끼리 수덕수덕 해가 그 주려고 작당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야비한 인간도 못하고 그렇게 야비한 인생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늘 저는 남인데 속여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이 되건 농정정책, 농민 우선 정책, 우리 사과 농가 누가 뭘 하건 말건 청송군은 향후 20년 동안은 사과 농업이 1순위로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는 배대인 군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하거든 우리 오신 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할 부분을 있으면 과감히 지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국민이 싫다 하는 짓은 저 윤경이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유통공사도 돈도 귀찮으니까 유통공사 계속 우리 그냥 가자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지 군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사과 유통공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라고 저 윤경이가 적자에서 적자를 헤매고 언젠가는 우리 자본금 다 잠식하고 깡통 주식이 됐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유통공사가 문 닫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명실상부한 유통공사가 다시 거듭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국민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한번 깊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우리 부서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고견 받아들이면서 오늘 인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청송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체제 변경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농정과 유통관리 담당인 이종석 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농정과 유통관리 담당 이종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지금 우리 이 운영체제 변경 관련해서 지역 우리 농업인들 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서 권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한 8년간 지금 유통공사 체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하면서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 만큼 좀 길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의 변화, 그리고 청송사과 유통공사의 변화, 그리고 청송 APC 운영체제 변경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청송 APC를 위탁 운영 중인 청송사과 유통공사에 구조적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적과 성과가 감소하고 있고 조직이 와해되었으며 지위 체계 또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진행 중에 있고 신뢰가 상실되는 등 부정적인 지표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송사과 산업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이러한 대응책 강구 시기를 지연하거나 일부 농업인들 반대를 두려워해서 이것을 현실에 안주할 경우 더 큰 청송사과 산업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역량 있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현재 유통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APC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유통공사가 아닙니다. 유통공사는 저희들 시설을 위탁, 임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운영 주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25일부터) 유통공사가 위탁 운영했고, 그전에는 청송사과 영농조합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잠시 위탁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청송 APC가 건립될 당시에는 다른 APC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능금농협, 청송농협, 현서농협, 남청송농협 모두 중규모의 APC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현동 APC와 주황산 APC 두 군데 합쳐서 시설비만 250억 원, 그리고 지금까지 직간접 지원된 금액을 합치면 300억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공사의 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및 가공 판매를 통한 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정원이 16명, 그렇지만 최근까지는 12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연도별로 유통공사의 경영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리량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전체 청송사과 생산량 대비 얼마나 처리하느냐, 그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은 2014년 10%를 잠시 넘었다가 계속 하락하여 현재 작년까지 6%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작년도 결산 결과 누적 적자액이 6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갔을 경우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적자 규모는 금년에 4억에서 6억 정도, 그러되면 누적 적자는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통해서 유통공사의 사업 실적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청송사과 생산량의 변화 추이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3,690톤 정도였으나 지금 작년도 36,900톤, 작년에는 62,600톤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공사의 처리 실적은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금년도 예상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추세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많이 할 경우 3,168톤 정도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별다른 기상재해나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전체 사과 생산량은 약 6%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금년도 예상 생산량은 65,7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공사가 처리한 실적, 그리고 우리 유통공사 외의 기관의 APC인 농협 APC가 연합해서 처리한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공사는 10%대까지 찍었다가 현재 4.8%대까지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농협 APC는 평균적으로 13%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공사보다는 농협 APC들이 훨씬 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량도 농협들은 지금 7,000톤, 8,000톤 이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공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산 작년도 만생종 사과를 예상보다 입고하지 못해서 저장고가 30% 이상 남아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동률은 68%. 농협들은, 그 시간에 농협들은 저장고가 부족해서 일반 민간에 있는 저장고를 임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표는 이런 추세로 갔을 때 이제 4억 정도 이제 적자가 발생해서 누적 적자가 이만큼 발생한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된다 하면 이제 7월분 직원급여, 그 다음에 퇴직연금 미납액 1억 8,200만원, 또 과태료,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1억 원이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3억 1,8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주주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송군과 488명의 민간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자본금은 22억 1,600만원, 그 중에서 청송군이 8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2억 1,600만원 중에서 유통공사가 이 자본금으로 취득한 현물 자산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그 건물은 지금 중앙산의 PC 앞에 있는 직판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판장이라든지 팔레트나 상자 이런 것들을 산 금액을 빼면 이 금액 중에서 현금을 유통할 수 있는 금액은 16억 3,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가 설립된 이후 군에서 유통공사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일부에서 유통공사가 군으로부터 전혀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전출급이라고 하는 유통공사에 군에서 직접 돈을 주는 거고, 이 시설비는 군이 직접 그 시설을 고쳐준 그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출급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출하장려금이 매년 똑같이 6억 이상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나 장비를 사기 위한 금액, 그 다음에 사과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구입비,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시설이 정성군 시설이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 저희들이 부담하여 총 62억 9,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영평가, 이거는 유통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영평가에는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공기업으로서의 정책 준수 여부, 이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에 보시다시피 청송사과 유통공사는 2015년도 사업연도까지는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적도 있고 대부분 우수했지만 2016년 이후로 급격히 경영평가가 낮아지게 되었고 전국 최하위 지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70개 공기업 중에서 이 마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총 7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와 함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유통공사에 출하하셨던 농업인들은 한 번씩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출하하는 농가가 30%, 그리고 그 사과를 샀는 고객,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70%를 차지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보면 2017년 이후에 요 파란색 막대는 전체 공기업의 평균 고객 만족도고 빨간색은 유통공사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객 만족도, 결국 유통공사에 출하하는 농업인이나 그것을 제품을 사거나 취급하는 관련된 고객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8개 특정 공사 중에서 최하위 그룹인 16위를 했습니다. 청송사과 유통공사의 중요한 경영의 내용 중에서 사과 수매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유통공사에서는 명품화 전략 방식이라 해서 전문 유통인에 의한 우수 업무를 포전 매치를 했습니다. 하이크림 브랜드가 특화되어서 가락동 중앙층가에 가격을 지지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이 불투명하다, 또 특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제기와 또 심지어는 뭐 몇 개를 사라, 농가마다 골고루 사라, 200개씩 사라, 300개씩 사라, 이런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현재 하고 방식은 기회균등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내 물건을 사달라고 신청을 하면 유통공사 직원이 수확기에 현장 밭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품질 재배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동반되고 좋은 원물을 골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사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품질 저하에 따른 고정 고객이 이탈하여 택배 사업은 급감을 했습니다. 택배 사업은 유통공사 경영에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성군이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이크림 브랜드는 가치가 하락되었고 도매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던 역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하이크림이 총 출하된 양은 2,900상자 정도 되겠습니다. 결국 채산성이 약화되고 매치 사업의 수지 불균형으로 경영난 가중을 겪게 됩니다. 이번엔 사과 판매 방식을 보겠습니다. 유통공사는 도매시장과 통신판매, 소매 판매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아주 소량입니다.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게 54.5%,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가 약 25%, 그리고 어떤 산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직접 가서 사는 이런 소매 판매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유통공사의 운영 지표를 알 수 있는 공선의 운영 현황입니다. 농협 간의 어떤 이름을 명시하는 게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A, B, C로 분류를 했습니다. A 농협 같은 경우에는 총 140농가가 64,000 상자를 공선 운영을 했고 B 농협은 118농가, C 농협은 52농가,
유통공사는 35농가의 공선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1년간 실적을 보면 결국 이 회원 농가의 평균 수치가가 현재 최고 많은 농협에 비해서 유통공사는 약 8,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공사라는 이유로 지금 출하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자당 5,000원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유통공사는 전체 공선회를 운영하는 기관 APC 중에서 3위 정도 됩니다. 여기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5,000원에, 상자당 5,000원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유통 능력은 여기가 더 뛰어났지만 보조금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임직원의 채용 방식 그리고 급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은 사장과 이사, 강사로 이루어져 있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인원을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류 전형, 서류 검토와 면접만 가지고 사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사장의 급여는 공무원 4급에 해당되는 호봉을 적용하고 이사와 감사는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직전 사장의 연봉의 급여의 수준은 여기 12명 전체 직원의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원입니다. 직원 채용 방식도 사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장이 뽑는다는 방식만 다릅니다. 역시 서류 심사와 면접만을 통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현재 급여 수준은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평균 급여는 연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미 8천만 원을 넘은 연봉자도 있었고 결국 공무원처럼 호봉제가 채택되어 있고 정부는 매년 그 급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보겠습니다. 기타 우리 인근에 있는 기타 공기업이라든지 농협 APC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농협 APC보다 매우 높은 급여 수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지유통센터 운영체제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송사가 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저희들은 4가지로 봤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그 다음에 행정통제의 한계, 그리고 책임성의 결여, 그 다음에 공기업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산업을 주도해 나갈 역량이 부족하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요 인력과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이 일반 APC 대비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월 평균 관리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30억 원에서 2, 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요 인력 같은 경우 유사한 거점 APC, 문경 APC라든지 영주 APC, 경송 APC보다 훨씬 실적이 좋은 그 APC에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이. 그렇지만 여기는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통공사도 공기업도 공무원처럼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어떤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 다만 큰 실적과 성과가 없어도 월급이 나오는 구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전현상을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근무 방식이라든지 급여 체계를 개선하라고 계속 어떤 구두로 하다 못해서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께서 금년도 주주총회 때 어떤 사장에게 경영개선 대책을 빨리 세워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결국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은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적으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재정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지금 과태료를 1억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일 전쯤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통공사에 전화를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군에 얘기를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1억입니다. 1억. 원래대로 하면 1회당 6천만 원 정도가 과태료인데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최대 한 1억 원 정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전화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7억 3,500만 원이 적자가 난 작년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평가급이 지급됐다는 것은 이분들이 과연 지역의 정서라든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실 경영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평가 등급을 3년 연속 계속 마등급, 최하 등급을 받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잘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분명히 과거에 유통공사는 가등급도 받고 나등급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마등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 건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APC에 비해서 공기업 보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일을 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분 같으면 한 분, 또 그렇지 않으면 한 2분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통공사에서는 그거를 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해결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한 5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지금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은 받지만 정작 하는 일은 농림부 소관인데 농림부로부터 어떠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APC에 한해서 그 산지 수매 자금이라든지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공동 출자한 아주 이상한 지금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민간에서도 참여를 해서 APC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본이 잠식된 상황에서 민간이 공동 출자한 것은 결국 배당을 못 해주는 것이고 그 민간 출자자의 투자금을 보존해주기 어렵다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나친 간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간섭, 여러 가지 저희들이나 의회의 간섭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의 수매를 하는 방식, 수매하는 양까지 정해져 가면서 간섭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공기업 경영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지금 거의 부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자신의 어떤 경영 방식 없이 외부에 의존해서 외부의 의견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났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직이 청송사과 산업을 주도할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현재 조직이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협 APC라든지 주요 거점 APC 대비해서 어떤 공기업이라 해서 차별화된 공익적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그 어떠한 기능을 찾아보려고 해도 농협이 하고 있는 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사업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판매 실적과 성과는 저조하죠. 지금 사과 생산량은 아까 표를 보셨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APC의 가동률과 처리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과 택배에 의존한 지금 판매 방식이지만 판로 개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몇 번 해봤지만 결국 수수료율이 높다. 그리고 여기 산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택배량이 급감합니다. 택배는 공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고객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택배가 왜 급감하고 있는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대비 40%가 감소했습니다. 택배가.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10만 상자를 택배로 보냈다면 현재는 6만 상자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품질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에 사과를 가지고 나가거나 택배를 선물로 보냈을 때 그 반품, 크레임이 걸려오는 확률이 너무 높고 실제로 세세한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격을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 역할을 미흡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울청가에 출하되는 유통공사의 공선회라든지 수탁 물량이 서울청가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청송사과의 평균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그 양이 지금 가락시장을 나름대로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판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도매시장과 택배 외에는 판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처리량을 더 늘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팔 데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물건을 사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도매시장의 가격이 낮든 높든 계속 출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 문제점을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보다 역량 있고 안정적인 형태로 조직 운영 변경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